예, 지금 함께 이제 들어봤죠. 아직 예. 이제 출연자 두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시정연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정연설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죠. 결국은 국회의원이나 국민 앞에 이번 추경이 얼마나 중요한 추경이고 이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사실은 추경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도 회피하게 되고 애 낳는 일도 안 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또 국민의 지갑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돈을 쓰지 않게 되니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중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소득 격차가 큰 그래서 50% 이상의 우리나라의 소득을 상위 10%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구조는 깨야 된다. 그럼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들도 많이 생산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방관이나 경찰관, 부사관, 집배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이거는 복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애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되면 결국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를 낳으면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여성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추경 예산의 일부를 보육교사나 또는 노인들 때문에 치매 환자들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도 또 치매 관리 서비스도 확장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결국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복지 서비스에 종사할 인원들도 함께 고용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이 추경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인상 깊게 보여진 그런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내용적인 부분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몇 갈래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부 다가 그 민생 일자리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안전, 복지, 교육 이렇게 해서 현장 중심에서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서지 않는 행정 서비스 차원이 아닌 부분은 배제했다라는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눴고 그 부분별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부분도 아 나는 여기 해당되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청년, 여성 청년은 워낙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육아휴직 그리고 또 일자리를 다시 복귀하고자 할 때의 제도적 장치나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르신 부분, 치매를 비롯해서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방 교부세라든지 지방 그 부분에서 3.5조 원이 내려가는데 이 3조 5천억조차도 일자리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 11조 2천억 원 전체가 일자리 예산이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예산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 그동안에 진보 진영에서 흔히 나오기 쉬운 게 어떤 주는 복지 또 대상자는 받는 복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일자리 복지입니다. 이 접근 자체가 그렇게 해서 저는 문구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 대통령의 각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국민과 함께 또 정부 여당도 그렇지만은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와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게 통합 차원으로 가는 어떤 시정연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이제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될 국가적 과제이죠. 예. 공공부문부터 나서서 좀 신경을 쓴다면 어떻게 이런 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예. 보고요. 오늘 또 이제 뒷부분에 가면 민간업자들에게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이 2명 청년을 채용하면 나머지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3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1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년이 1명 더 채용이 되는 것이고 구직 활동에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은 경제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으니까 부담 없이 1명의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 되는 채용은 거죠. 정규직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정규직을 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현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청년 창업 지원 펀드를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3천억 원 규모를 쓰겠다고 그랬고요. 재기 지원 펀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왜냐하면 사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한 번만에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창업하는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인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영향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 돈 30만 원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격려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2,700호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청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삶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관리하에서 좋은 잠자리나 아니면 주택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청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이 정부가 주도는 하지만 민간 기업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정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연설에서 또 국회 존중 자세는 충분히 보여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감성적인 호소의 그런 글도 그런 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른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차원의 그 구도는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야 3당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 논리는 그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을 심의를 하자,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가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더해진다면은 통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오늘 보통은요, 국회에 갈 때는 정무수석 1명이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정무수석실에 비서관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을 비롯해서 많은 수석들이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요, 의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게 되고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중에 그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는 현장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흐름은 좋게 가는 것 같고,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데 예. 나중에 가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개정국회법인데 여야 합의가 없이는 통과가 안 된다는 부분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는 하더라도 편성을 묵인하는, 반대하지만 방관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을 통해서 처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특히 지난 5월 10일 취임식을 하고 대표들과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또 곧바로
그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여당은 여당대로 아니 적어도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하려면 대통령을 만났다. 그다음에 나는 이런 말을 했고 우리가 이런 방향을 잡았다. 이 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논거를 주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아니 본인 입장에서 내가 존중받는구나. 특히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그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야 간의 소통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잘 알고 있지 않으시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정 연설에 관해서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일자리 얘기는 했지만 여성을 위한 추경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재취업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예. 그 여성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맡기더라도 불안해서 엄마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방관들이 만났을 때 여성 소방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소방서 옆에다 좀 어린이집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이 가서 보고 점심시간에도 아이와 함께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감 그렇죠. 없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도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까지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애를 낳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예. 뭐 육아휴직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데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져서 키워준다고 하면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예. 또 여성이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 때문에 못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개 이상 신규 설치하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가려고요. 매년 모든 가족이 출동을 합니다. 그 그렇죠. 뽑기에 당첨되려고. 추첨을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3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본인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교사들이 사실 유치원 교사들은요. 법정 근로시간 넘어서 일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는 많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요. 예. 그러면 결국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좀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좋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에 대한 정책 또 여성에 대한 정책도 문재인 정부가 이 추경 예산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성. 예.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서 15세 이상 산업 현장으로 본인의 의지, 희망 사항이 포함되는 겁니다만은 상승세에 있고 또 그리고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낮은 임금의 비숙련, 저임 이런 차원의 노동에서 지금은 전문직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들어는 최고 경영진, 임원진으로도 많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시 합격생 같은 경우도 여성이 절반이 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그 역량과 의지는 이제 서 있어요. 서 예. 있는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크게 나누자면 출산, 육아휴직, 그다음에 나중에 보육까지 포함해서고 그다음 교육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어떤 그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맛보기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산에 따른 지원금 그리고 육아휴직에 이르기까지 휴직 기간과 임금 급여 수준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 한번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새로 한번 일어서는 과정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통해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도권으로 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군을 활용한다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출발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출산 지원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만 된다고 해도 출산율은 실제로 또 늘겠죠. 그럼요. 지금 예. 우리나라가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위험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 인구 전문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0 몇십 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명도 없을 거나 이렇게 예언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얘를 낳지 않는 것을 부모의 탓으로 아니면 젊은이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예. 환경이 안 되니까 얘를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년들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 의원님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아이를 생애 주기별로 탄생해서 또 보육하고 학교 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여성을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나서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면 마음 편하게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연설을 듣기 전에는 너무 공공부문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은 민간기업 나름대로 시장 논리 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또 그리고 임금비 이런 전반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통해서 먼저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확산 성수 효과라든지 산업 전반에서 국민 전체 우리나라요 취업자가 지금 2,700만 명 정도에 이르거든요. 2,700만 명. 이런 전반적인 경우에서 비추어 보자면은 지금 11만 명도 대단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마중물 역할이란 부분 또 저도 인정을 하는 예. 것이고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 출발이 되겠죠. 그 출발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공공 일자리로 해서 하는 부분 또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내용 있게 접근한 부분은 좋은데 민간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본질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또 키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예.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인생을 살고 있는 사회예요. 예. 그러면 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나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국가가 일정 부분 담당해주지 않으면요. 가정 전체가 그 일 때문에 아까도 제가 풍비박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이 한 분만 계셔도요. 그 가정이 정말 엄청난 고통에 그렇죠. 빠집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그 부분을 좀 책임져 주면 가정 구성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전국 통틀어 47개소 예. 그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가 47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252개소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치매 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렇죠. 부족해서. 예. 그래서 이걸 좀 늘려서 치매 환자를 국가가 좀 부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가족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가족이 더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경제 활동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은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노인 공공 일자리를 3만 개 이상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세 인생이 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50대, 60대는요. 젊은이에요. 그럼 예. 60대 되셨는데 회사에서 다 잘리고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도 있고 그렇죠. 경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